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 인상기에 꼭 알아야 할 어플들 1%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상기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11월 25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 시장의 경제를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는 0.75%죠. 지난 8월 달에 0.5에서 0.25%를 올렸는데 10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지만은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안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뭐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가 안정이라든지 금융 안정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목표치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한다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아직 경제가 어려운 국면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린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주열 총재가 지난 그 10월 달에 경기 흐름의 예상을 고려해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 그러면 11월 달에 한 번 더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예상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기준금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기준금리는 우리의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금융기관 간의,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 아주 단기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 시장금리는 말이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금리, 환율, 주가를 매일 체크온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의 그 자금 사정을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2%를 훌쩍 넘었다가 지금 뭐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상승세가 멈춘 거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는 세력과 빌려주려는 세력의 어떤 그 수요와 공급,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시장에 강하게 있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실질금리를 깎아먹는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 실질금리니까, 실제 이렇게 낮은 금리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준금리하고는 차이가 꽤 나죠. 회사채 금리는 뭐 2.46. 자, 그런데 회사채 금리와 시장금리가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 보면은 지금이 뭔가 그 위기 국면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다라는, 위기 국면이 되면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의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콜 금리는 0.7입니다. 근데 이제 콜 금리는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마음에 와닿진 않죠. 이거는 콜 금리라는 건 금융기관 간의 아주 초단기 금융 때 사용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변화시켜서 시장의 금리를 변화를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현재 기준금리가 0.75%잖아.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RP 7일물 금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RP 7일물이라는 게 딱 일주일만 쓰겠다라고 하는 금리. 그러니까 딱 일주일 동안만 쓰려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현재 기준금리인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시장금리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금리는 뭐냐? 우리가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은행들의 평균적인 자금 조달 원가, 그게 바로 코픽스 금리입니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은행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8개 시중은행이 평균적으로 RP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예적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급하면 콜 금리를 써서 뭐 금융기관에서 빌리기도 하는데, 이 금융기관의 평균 자금 조달의 원가, 그 평균 이자율이 바로 코픽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은행에 마진을 붙여서 그죠? 은행에 마진을 붙여서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픽스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 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예적금 가입할 때, 요즘 뭐 예적금 가입 잘 안 하죠. 그냥 주식을 했죠, 그동안에는. 그러나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1%를 넘어서서 시중은행들도 이제 1.5%대의 예적금이 나오고, 저축은행이나 이런 제2금융권도 이제 2, 3%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는 지금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도 한 달에 1년 동안 이자가 원금 1200만 원 빼고 뭐 한 5만 원, 5만 5천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할 때. 그러나 이게 이제 예금이 2%, 3%, 4%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수익이 예전만큼 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적금을 우리가 금리 1%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기에 또 체크업을 해봐야 될 것이 나의 신용 점수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다 대출을 받고 있잖아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신용 등급이었는데 이제 신용 점수로 바뀌었거든요. 자, 만점이 1000점입니다. 자, 이 신용 점수, 과거 같으면은 야, 이거 신용 점수 조회를 자주 하면 내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더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 점수를 조회한다라는 거 외에 1년에 한 3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허용되어 있는 본인의 신용 점수 조회하는 것이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어디냐? 올 크레딧입니다. 올 크레딧. 자, 올 크레딧만 있는 건 아니고 나이스 지킴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나이스 지킴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레딧 포유. 뭐 이거 외에도 좀 있긴 한데, 이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올 크레딧, 나이스 지킴이, 크레딧 포유. 여기서 여러분들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신용 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 점수를 조회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혹시 고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대출의 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픽스 금리가 이제 앞으로 상승을 하다 보면 대출 금리, 담보대출 금리나 또 내 신용 점수가 변함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기관에 나의 대출의 금리를 좀 인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죠. 자, 근데 과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직접 매 신용 점수를 조회해가지고 신용 점수가 좋아졌다 그러면 대출 이자를 좀 줄여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고지하도록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신용 점수를 좀 수시로 조회하면서 대출 이자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새롭게 대출을 받는 분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 앱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핀다라는 앱이 있습니다. 핀다. 내 신용 점수를 가지고 가장 신용대출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곳, 금리를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것들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핀다나 뱅크몰 같은 사이트를 어플을 까시고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가계부 앱 중에 뱅크샐러드라고 있죠. 자, 이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사실 좀 유명해진 이유는 그 채널 A의 하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이제 썸 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고 굉장히 훈남이죠. 잘생긴 이 천인우 씨가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다니는 회사가 바로 이 뱅크샐러드다. 외국의 실리콘밸리의 그 유수한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니는 그 회사가 어디냐?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뱅크샐러드였습니다. 뭐 지금은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뱅크샐러드 앱을 보면 우리가 가계부 어플로서 예산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제1금융권에 나한테 가장 좀 적합한 적금 상품 베스트, 뭐 예금 상품 베스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자유적금도 2%가 이제 금리가 2%짜리가 있어요. 뭐 광주은행, 경남은행, 뭐 이렇게 지점이 많은 은행들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최고 금리를 찾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금리가 1%밖에 안 될 때는 에이 그게 뭐 중요하냐 생각하는데, 이제 2, 3%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꼭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가입이 다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뭐 예를 들면 금리가 막 3%다. 야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가서 보면 이거는 금액이 한도가 있죠.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적금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이 다 한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드 사용이 조건부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금리를 좀 높게 주는 대신에 우리 은행에 카드를 좀 써라,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뱅크를 많이 사용하시죠. 고금리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K뱅크 모두 지금 현재 예적금 금리가 2%를 돌파하고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지금 적금 예금 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과거에 그냥 1% 그냥 아이 귀찮다, 뭐 이자 얼마나 붙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맡겨놓는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지 마시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뱅크가 익숙치 않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그런 은행권들의 상품을 이용한다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간의 금리만 따로 비교해주는 또 앱이 있습니다. SB톡톡 플러스라고 하는 앱인데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죠. 자, 금리 비교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금리 인상기에 이자 수익을 좀 높이자.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조정기에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적금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본인이 이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고 이렇게 금리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자를 더 주는 대로 환승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주식 수익률 작년에 냈던 것만큼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뱅크 사이트인데요. 마이뱅크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예금금리 비교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의 조건을 입력을 하고 나 한 달에 얼마 적금할 건데 12개월 정도 1년 적금을 할 건데 어느 은행이 이 금리를 높게 주느냐라고 이렇게 쳐서 보면은 높은 순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1금융권이다 보니까 아직 2%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건 정기 예금 상품인데 2.7%부터 2.6, 2.7까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뭐 새마을금고의 무슨 지점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고금리 상품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도 해지 이유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1년짜리 적금인데 이거 어떻게 깨? 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도 해지 이유를 두려워하지 마라. 중도 해지 이율이라는 거는 손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기의 비교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갈아타는 그런 부지런함이 1% 이자라도 더 받게 된다. 1%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